들리신대요, 들리신대요. 네, 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구토익 시험 보신 분들 계세요? 마지막 시험? 지난주 일요일날 시험 보신 분? 지난주 일요일날. 지난주 시험 보신 분들? 있으세요? 시험 보신 분들? 하긴 시험 잘 보셨으면은 안 오실 수도 있고, 그죠? 다만 성적이 아직 안 나왔으니까 불안해서 오셨을 수도 있고요. 네, 좋습니다. 일단은 그 RC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이게 저고요. 그죠? 이게 저고 아시겠죠? 이게 저고. 그때 상대평가니까 까봐야지 알죠. 맞아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부터. 자, 투어와 디투어. 바로 그냥 들어갈게요. 투어 디투어 차이가 뭘까요? 투어와 디투어. 아세요? 투어와 디투어? 투어와 디투어? 잘 모르시는구나. 자, 투어는 기본적으로 여행, 그죠? 여행하다 이런 의미가 있고, 디투어는 우회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디투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그쵸? 우회시키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redirect,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divert, 이런 거와 함께 기본적으로 우회시키다 뜻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쓰이냐면은 이것들 있죠. 이것들 같이 쓰이는 것들이 보통 sign, 즉 표지판과 같이 쓰이죠. 그죠? 그래서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포인트들은 표지판의 목적을 물어보죠. 표지판의 목적. 그래서 표지판의 목적은, 그죠? 안내도 있지만 지금처럼 우회도 있죠. 그죠? 그래서 표지판의 목적을 안내 또는 우회라고 해서 디투어 단어를 많이 내죠. 디투어 기억하셔야 될 단어고요. 자, 그 다음 것도 해볼까요? 자, 요거 디맨드와 디맨딩. 디맨드와 디맨딩 차이가 뭘까요? 디맨드와 디맨딩 굉장히 비슷한 스펠링이죠. 디맨드와 디맨딩. 디맨드 아시는 분 계세요? 디맨드? 디맨드는 아실 것 같은데 디맨드를 모를 것 같지는 않은데 디맨드와 디맨딩의 차이가 뭘까요? 요구하다. 맞아요. 요구하다 있어요. 요구하다 맞아요. 수요도 있어요. 맞아요. 그럼 디맨딩도 아세요? 디맨딩. 이번엔 딩. 디맨딩 알아요? 디맨딩. 디맨딩? 맞아요. 그런 거. 맞았어요. 시카샤이? 오케이. 시카샤이니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디맨드라고 하는 게 수요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디맨드라던가 그리고 need라던가 그쵸? 이런 것들의 뜻이 기본적으로 수요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수요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충족시키다, 그죠? 충족시키다나 알아내다 같은 게 같이 쓰이죠. 그래서 수요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우리가 충족시키거나 알아내는 건데, 충족시키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인 어휘가 뭐냐면 fulfill 이나 satisfy 그리고 meet 이런 단어가 이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충족시키다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아내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뭐 find도 있을 것이고 find out도 물론 있겠지만 gauge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알아내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같이 기억을 하셔야 할 단어. 충족시키다, 알아내다, 뭐를? 수요를. 그래서 수요를 이렇게 해서 동사랑 묶어서 기억하시면 좋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버리기 좀 아까우니까 하나를 더 해보면 demanding이라는 단어 있죠. demanding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요구가 많은 이런 뜻이에요. 뭐 까다로운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쵸? 예를 들어서 뭐 he is demanding 이러면 뜻이 뭐예요? he is demanding 이러면 뭔지 아세요? he is demanding 이러면 그는 그쵸? 요구가 많다. 그래서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demanding customer 이렇게 말을 하면 까탈스러운 고객이 되는 거죠. 까탈스러운 고객. 그죠? 까다로운 고객.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demand와 demanding 차이도 아셔야 되는데 둘 중에 demand가 조금 더 중요해요. 더 자주 나오니까. 그래서 demand라고 하는 게 need와 마찬가지로 뜻이 수요라는 것도 아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위에 나와 있는 동사랑 같이 쓴다는 거. demand라는 거, 수요라는 걸 충족시키거나 수요가 뭔지를 모르니까 업체 입장에서는 알아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알아내야 충족도 하니까 이렇게 해서 묶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거 expand와 expense. expand, expense 아시겠어요? expand와 expense 아실만 할 것 같은데 제 생각엔. 그죠? 맞아요. 그래서 expand라고 하는 게 맞아요. 확장이나 확장하다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얘랑 친한 단어 중에 의외로 전치사가 있어요. into. 그래서 expand랑 into를 같이 기억하는 시험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expand가 타동사만 있는 게 아니고 자동사도 있어요. 그럴 때는 into랑 같이 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expand 바로 그냥 여기다가 장소를 쓸 수도 있지만 expand into 장소라고 쓸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묶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될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 써드릴게요. into도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expense는 뭐죠? expense라고 하는 게 뭐예요? 비용. 그렇죠. 비용. expense가 비용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expense 말고도 cost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비용은 어떻게 많이 쓰죠? 비용이라는 거 어떻게 써요?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아세요? 비용이라고 하는 거? 보통 비용은 낮추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비용은 이제 어떻게 낮추냐면 reduce라고도 할 수 있고요. reduce보다 이제 lower란 단어가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얘가 낮추다. 그래서 비용을 낮춘다라고 할 때 이렇게 보통 조합이 된다는 거. reduce 하거나 그죠? lower 한다. 뭐를 비용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비용은 보통 낮출 때 쓰고요. 그리고 비용을 높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토익이라는 시험에서 기본적으로 비즈니스 영어라고 봤을 때 목표는 비용을 덜 쓰고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높일 가능성은 별로 없죠. 차라리 이윤을 높일 수는 있겠죠. 이윤을 추구할 수는 있겠지만 비용을 높인다는 해석은 사실 잘 안 나온 해석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요렇게해서 같이 묶으셔야 될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혹시 요거 아세요? 요거 이제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면 요거 자 혹시 요거 아세요? 요거 단어 중에 요거 아세요? 이거 아세요? expand 이거 아세요? expand 아세요? expand랑 expand랑 다르죠. 토익 단어예요. 저것도 expand 뭐게요? expand 그렇죠. expand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너무 잘하시네요. 소모하다라던가 지출하다 의미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거 여러분이 이렇게 다 아시면 좋죠. 맞아요. 동사 표현이에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묶어서 expense의 동사라고 보셔도 되죠.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요거 해볼까요? attend와 attend to. 이건 뭘까요? attend랑 attend to. 기본적으로 attend라고 하면은 participate in과 같이 묶어서 기억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글자 크기 때문에 좀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보신다고 보면 되는데 둘 다 그쵸? 참석하다, 출석하다, 뭐 참이든 출이든 그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는 attend to 이건 뭘까요? attend to 이거 아세요? attend to 자동사로 쓴 거예요. attend를 이거 뭘까요? 오케이. 다 맞아요. 시중돌다가 있어요. 그래서 돌보다랑 시중돌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거 아세요? attendance와 attendant. attendance는 뭐예요? attendance가 뭐죠? attendance 참석 또는 출석. attendant는 뭔지 아세요? 종업원.
그게 아니면 수행원. 그럼 보세요. 어원이 어떻게 겹치는 거죠? 어원이 어떻게 겹쳐요? 네 개 단어가 지금 뭔가 좀 관련이 있지 않으세요? 어떻게 겹치는 거예요, 어원이?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어요? attend 쪽과 그쵸? flight attendant가 요거잖아요. 그래서 잘하셨어요. attend와 attendance 쪽에 해석이 겹치는 거고, 그리고 attend to와 attendant 해석이 겹친다고 외우시면은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이렇게 해드릴까요? 이 색깔? 이 색깔 마음에 드세요? 이 색깔로 할까요? 이 정도? 그죠? 그래서 빨강색과 파란색으로 이렇게 묶어서 기억하셔도 그쵸? 좋을 수 있죠. 맞아요. flight attendant도 좋은 표현이야. 아까 말씀하신 거죠. 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또 한번 가볼까요? 요거 뭐예요 이거? agency랑 agent 이거 차이가 뭐예요? 이게 뭐죠? 아세요? agency와 agent의 차이가 뭘까요? agency와 agent. 그렇죠. 맞아요. 잘하셨어요. 그래서 둘의 차이가 뭔지 이제 좀 보여드리면, 기본적으로 에이전시 같은 경우는 대행사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대행인 또는 대리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재밌는 건 에이전트가 뜻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에이전트 뜻 또 하나. 뭐가 있게요? 오케이. 세척. 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고요. 생각보다. 또는 세탁용품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어휘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에이전스, 에이전트도 이렇게 해서 묶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가볼까요? 파일과 컴파일. 찾아볼까요? 파일이 뭔지 아세요? 이거 아실 것도 같은데, 파일이라는 단어가 생각보다 토익에 좀 자주 나오거든요. 파트 가리지 않고. 파일 뜻이 뭐겠어요? 파일. 문법도 할 거예요. 백희님 잠시 후에 문법도 할 거예요. 문법도 할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파일이 뭘까요? 그렇죠. SATA 의미가 있죠. SATA라던가 짐이라던가 이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파일은 뭘까요? 컴파일은 뭐예요? 편집하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나중에 이제 헷갈리실 거예요. 컴플라이랑 컴플리먼트랑 그죠? complementary. 맞죠? 이게 다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자, comply는 뭐예요? comply는 뒤에 with를 써서 그쵸? with를 써서 뜻을 우리가 준수하다로 가져간 순응하다도 좋고. 맞아요. 인강 찍었어요. 저는 오늘 인강 끝났습니다. 드디어 인강 이제 드디어 끝났어요. 신토육 인강. 맞아요. 인강 찍었어요. 그 다음에 compliment는 뭘까요? 컴플리먼트 뭘까요? 칭찬하다. 그쵸? 그리고 컴플리멘토리 같은 경우는 무료의. 그리고 이건 뭔지 아세요? 그러면은 컴플먼트 이건 뭔지 아세요? 보충의. 맞죠? 이렇게 다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어휘들이 이렇게 한 번에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외워도 이게 정리가 안 되면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묶어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어휘들. 자, 또 가볼까요? 그 다음 요거 가볼게요. 또 하나. 자, 요거. 이얼리랑 이얼롱 뭘까요? 이얼리랑 이얼롱. 이얼리랑 이얼롱 차이가 뭘까요? 이얼리와 이얼롱. 이얼리와 이얼롱의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요. 이얼리라고 하는 거는 1년에 한 번 이렇게 볼 수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얼롱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내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실 건 뭐냐면 자, 이것도 좀 보여드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once a week 그리고 once a month 그 다음에 once a year 또는 뭐 나아가서 once a day 이럴 수도 있죠. 이거랑 같은 말이 뭔지 아세요? 이거랑 같은 말 어떻게 바꾸는지 아세요? daily 얘 어떻게 바꾸겠어요? weekly
얘는 monthly. 얘는 yearly에서 yearly라고 보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1년에 한 번. 뭐 매일, 뭐 매주, 매달, 매년 이럴 수도 있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묶으셔서 외우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또 가볼게요. 또 요거 한번 가볼게요. 그 다음에 요거. 자, 지금부터 이제 문법을 좀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문법을 조금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문법을 지금부터 좀 가볼게요. 자, 문법 가볼게요. since랑 as 차이 뭔지 아세요? since랑 as? since랑 as가 되게 중요해요. 토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이거를 조금 더 줄여서 아예 좀 많이 적어야 될 것 같아요. since랑 as 차이가 뭔지 아세요? 그렇죠, 맞죠. 그런 거죠, 그런 거. 그런 거죠. 아, 신토익 나오면 새 단어가 조금 추가될까요? 아니, 단어는 별로 안 달라질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뿌리 단어에 있어서의 그 파생되는 동의어가 좀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뭐 단어가 늘어나봤자죠. 늘어나봤자 뿌린 같죠. as랑 뭐 because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오케이. 가볼게. 좋아. 자, as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전치사일 수도 있고, as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접속사일 수도 있고, 그냥 다 해버릴게 그냥. since라고 하는 게 전치사일 수도 있고, since라고 하는 게 접속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since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접속사가 1이 있고 2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가볼게요. as가 전치사일 때 뒤에는 뭐가 오는지 아세요? as가 전치사일 때? 명사가 물론 오겠지만은 어떤 명사가 오는지 아세요? 어떤 명사? 어떤 명사가 오게요? 어떤 명사가 올까? as가 전치사라면? 그렇죠. 기본적으로 직책, 그렇죠? 직책이나 또는 말씀하신 것처럼 신분이나 또는 직업이라던가 이런 게 올 수 있죠. 그래서 해석이 뭐가 되냐면 뭐뭐로서. 그 다음에 as가 접속사면 뒤에 뭐가 오겠어요? 완전한 절이 오겠죠. 그렇죠? 참고로 이거 다 명사란 얘기예요. 그럼 완전한 절이 오니까 얘 뜻이 뭐냐면 그렇죠. 뭐뭐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s라고 하는 게 있어서 어떤 변형이 있냐면은요. 잘 보셔야 돼요. as라고 하는 것도 접속사가 이제 두 개라고 제가 봐드릴게요. as 뒤에 오는 단어 중에 완전한 절 말고 동사 pp 올 때 있어요. 동사 pp. 그럼 뜻이 뭔지 아세요? 동사 pp 오면? 예를 들어 드리면 뭐가 있냐면은 이제 감이 안 잡히시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s mentioned 이런 식으로. 이런 뜻이 뭐겠어요? 때문에가 아니고 이거는 뭘까요? 뭐뭐 했듯이. 아셨죠? 그래서 뭐뭐 했듯이 as I said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as pp도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 그죠? 또는 뭐뭐 데려러 가셔도 되고 데려러 가셔도 상관없어요. 뭐뭐 한 대로 이럴 수도 있고 그죠? 이거 조금만 늘려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since가 전치사일 때 뒤에 뭐가 오냐는 거죠. since가 전치사일 때 당연히 명사가 오겠지만 과거 시점을 나타내는 명사가 오겠죠. 그럼 뜻이 뭐가 되냐? 뭐뭐 이후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since가 접속사인 상태에서 그렇죠. 여기 뒤에 올 때 완전한 절이 오는데 완전한 절이 오는 건 맞는데 이때 구조가 주어 과거 동사 다시 그 뒤로 이제 이렇게 써드릴게요. since 주어 과거 동사 그 다음에 주어 현재 완료 이렇게 올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오면은 그죠? 이렇게 오게 되면은 얘 뜻이 뭘까요? 이렇게 오게 되면은 얘 뜻이 뭐뭐 이후로가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완전한 절이 오는데 접속사 1과 다른 동사 시제 조합이 오면 얘는 뭐뭐 때문에가 돼요. 그래서 as랑 since가 토익에서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해되셨어요? 요거 이해됐으면 제가 예를 조금 보여드리면 좋은데 일단 요거 넘어가도 되나요? 요거 하면? 물론 다시 보기도 가능하지만 이왕이면 지금 이해하는 게 좋거든요. 그쵸? 토익 단골 형님이에요. 굉장히 단골 형님이에요. 넘어가도 돼요? 예를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이그젠플을 좀 보면 좋으실 텐데 넘어가 볼까요? 이게 좀 한참 걸리죠. 그죠? 버퍼링 이게 좀 걸리는데
팝5 문제가 줄어들면서 난이도가 어려워질까요? 쉬워질까요? 난이도는 조금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면 쉬운 문제들이 좀 사라진다고 걔네가 공표한 게 있어서 조금 어려워질 거예요. 오케이, 예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자,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는 거냐면 이제 좀 잘라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거죠. 오케이, as a, 예를 들어서 as a representative, 그죠? of 특정 회사, 맞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주어는 책임감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나올 수 있고요. 너무 기니까 좀 짧은 거 쓸게요. 매니저로 쓸게요. 매니저. 이렇게 이런 게 이제 as의 가장 대표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s 예를 들어서 뭐라고 적을까요? as the company purchased, installed something new, 그죠? profits will be better,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as noticed the company will relocate nearby,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셨을 때 as 명사해서 제가 얘 하나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as the company installed new 해가지고다가 또 하나 얘 보여드렸고, as pp에서 또 하나 얘 보여드렸고, 맞죠? 맞아요. 뭐 그런 식이에요. 뭐 이렇게 해서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since라는 어떻게 쓰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since the last year the company 뭐 has increased its profit,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ince the company installed something new, 똑같은 얘기 쓸게요. 그냥 something new. 그 다음에 profit will be better,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since has been better를 쓸게요. has been better, have been better,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since 한 줄밖에 너무 짧게 쓸게요. since you ate a lot, 그죠? you cannot sleep surely,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죠. 그래서 보시면 since 뒤에 이렇게 명사가 오는 경우는 과거 시점, 그 다음에 since 뒤에 절이 오는 경우 이렇게 과거 동사가 오게 되면 since 과거, installed 과거가 오면은 주절의 시제가 현재 완료, 이렇게 올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보시면은 since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과거이긴 하지만 여기다가 우리가 아예 상관없는 걸 써버리면은 해석이 때문에가 되죠. 그래서 얘는 해석 자체가 뭐뭐 이후로가 됐다면 얘 같은 경우는 때문에가 된 거죠. 때려줘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얘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나아가서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좋으냐면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자, 요거 이해되셨으면 하나만 더 적어볼게요. 이게 이해됐으면은 넘어가 되죠, 이거. 넘어가 되죠? 하나만 더 볼게요. as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뜻이 뭐뭐로서로 나올 때 있잖아요. 뭐뭐로서로 나올 때는 as랑 such as를 묶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as라고 하는 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때문에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때문에로 나올 때 이게 접속사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전치사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since처럼 아까 했던 것처럼. 그래서 묶어서 기억하시면 되는데, 때문에가 접속사이면은 지금 보셨던 것처럼 since도 되고 as도 되고 because도 되고 now도 되고, 맞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때문에가 이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랑 좀 유사 표현이 뭐가 있냐면 유사 표현이 뭐가 있냐면은 considering that, 그죠? 이런 거 본 적 있으시죠? 그 다음에 in that,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치사에는 뭐가 있냐면 때문에라 그랬을 때 due to, 뭐 owing to, because of, 이런 것들이 있고, 유사 표현 중에는 thanks to가 있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뭐뭐 이유로 있죠. 뭐뭐 이유로라 그럴 때
접속사라 그러면은 뭐 since죠. 그런데 전치사라고 하면은 뭐 이유로라 그러면 since도 되고 since의 동의라고 할 수 있는 as of도 되는 거고, 맞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뒤에 과거 시점이 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우리가 beginning이라던가 그 다음에 starting 같은 거 쓰게 되면은 뒤에는 미래 시점이 오죠. 그죠? 짜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 since as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굉장히 많은 단어를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어휘라고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since라는 게. 여기까지 되셨어요? 이게 됐으면 1번. 이게 됐으면 1번. 그죠? 아, 이 시간에 말이죠. 그죠? 우리 모두 쉴 시간인데 저도 막 열심히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무료로 거기다가. 무료로 말이에요. 이게 됐으면 1번. 이게 되셨어요? 거의 뭐 꿀강이죠. 이 시간에 무료로, 그죠? 집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보실 수 있고 이런 시대가 어디 있어요? 인댓이라는 게 뭐뭐라는 점에서인데 뭐뭐라는 점이라는 게 뒤에 있는 거에 대한 원인이 되죠. 전체 해석을 했을 때. 맞아요. 좋은 얘기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어휘 가보겠습니다. by와 until. by until 차이가 뭐예요? by until 차이점. 아시는 분 계실까요? by until의 차이점? 차이점이 뭘까요? by랑 until의 차이점. 오, 맞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by라고 하는 게, 그죠? 전치사가 있는데 전치사가 일단은 두 개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는 게 차라리 편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until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until이라고 하는 거는 전치사도 하나가 있고, 그죠? 그리고 접속사도 하나가 있어요. 자, by가 전치사일 때 어떻게 나오죠? 기본적으로 뒤에 동사 ing 나오는 경우 있죠? 이런 해석이 뭐가 되죠? by 동사 ing, 동사 함으로써, 맞죠? 그런데 이제 by 뒤에다가 기간을, 시점을 쓰면은, 시점, 특정 시점이겠죠? 시점을 쓰면은 언제? 까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until도 전치사로 나오면은 뒤에 시점이 오면서 뭐뭐까지가 되거든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by가 까지면 아세요? 그렇죠. 얘는 완료가 되고요. 얘는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이 부분 헷갈릴 거란 말이죠. 이게 완료라는 말과 지속이라는 말을 정확히 어떻게 구별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거 설명을 조금만 이따가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단 마저 until까지만 해놓을게요. until 같은 경우 접속사면은 뒤에 뭐가 올까요? 접속사면 뒤에 뭐가 온지 아세요? 그거 써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떻게 오죠? 완전한 절이 오죠. 완전한 절이 오는데 보통 뭐가 오게요? 보통 아세요? 보통 어떤 절이 오는지 아세요? 보통 수동태가 와요. 그래서 얘도 뜻은 뭐뭐까지로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예를 좀 적어드리면 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students should submit. 자, 글자가 좀 크니까 조금만 줄일게요. Their assignment by Monday. 그죠? 이런 예가 하나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vs students, 뭘로 할까요? 오케이, play basketball until 뭐 7 o'clock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차이점이 뭐냐면은 제출한다는 행위 있잖아요. 제출한다는 행위는 제출은 한 번 하는 거지만, 그죠? 농구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 번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즉 지속이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차이점을 여러분이 구분하시면 돼요. 그렇죠. 제출이라는 걸 우리가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턱 이러면 끝나는 거고, 턱 이러면 끝나는 거고. 그 다음에 농구라고 하는 걸 우리가 농구를 하다가 계속 하지 한 번 한 다음에 이러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맞아. 이렇게. 동사처럼 생긴 형용사를 잘 구분 못하겠다. 동사처럼 생긴 형용사면은 뭘 얘기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죠? considerate 이런 거 말씀하시나요?
그런 거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외우신다고 하는 게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그 정규 교재 하나를 사시면 좋아요. 지금 수강생이신가요? 수강생이시면은 책이 이미 있고요. 수강생이 아니시면은 책 한 권 사셔서 보시던가 아니면 서점에 가셔서 그 페이지만 좀 보시면 좋아요. 형용사 챕터를 보시면 돼요. 형용사 챕터. 형용사 챕터를 보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좋으냐면 서점에 가서 그죠? 정규서 또는 700교재 RC를 펴고 형용사 챕터를 보시면 독특한 어미의 형용사가 정리되어 있을 것. 이것 암기하면 끝. 아셨죠? 암기하시면 되고 암기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학원 다니시면은 학원에 있는 교재를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독학하시는 분들은 사서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뭐 이렇게 뭐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해서 보셔도 어차피 대부분 홍보성 글이다 보니까 다 안 줘요. 몇 개 주다 말거든요. 몇 개 봐봤자 필요 없어요. 다 봐야 되는 거니까. 그 요즘에는 시대가 좋아져가지고 토익 책도 이북도 있어요. 이북으로 보실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파고다 이번에 새로 나온 책 같은 경우는 다른 책보다 또 저렴한데 퀄리티가 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더 신경 쓰신다면 그렇게 돈 신경 쓰신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죠? 자, 어쨌든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걸로 가겠습니다. 포랑 오버의 차이가 뭘까요? 포랑 오버. 얼핏 보면 되게 다른 단어인데 사실 되게 비슷한 단어거든요. 토익에선. 포랑 오버가 차이가 뭘까요? 포랑 오버의 차이. 아세요? 오케이. for라고 하는 게 뭐냐면 for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전치사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도 전치사 1, 전치사 2 정도로 이제 나눠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for라고 하는 게 정확히 말하면 등접이라고 하거든요. 이것도 for가 있고요. 그 다음에 over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전치사가 중요한 거고 얘가 형용사도 있어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for 다음에 for 전치사 첫 번째 같은 경우 뭐냐면 뒤에 대상이 오는 경우가 있죠. 대상. 특히 사람이 자주 오죠. 해석이 뭐냐? 뭐뭐를 대상을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기간 명사가 오는 경우 있죠. 그럼 뭐냐면 그 기간만큼. 그래서 얼마나 오래 이걸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접이 오는 경우는 뒤에 기본적으로 명사나 또는 절이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해석이 뭐냐면은 뭐뭐 때문에 이렇게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중요하다기보다는 토익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에 오버 같은 경우 전치사로 나왔을 때 역시 뒤에 기간이 올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냐? 기간 이상 이해됐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오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인 해석은 똑같은데 재밌는 건 이제 뭐냐면 잘못 보면은 이 오버랑 4가 이 빨간색일 때 동의어라고 볼 수 있는데 차이점이 재밌는 게 지금 보시는 형용사 같은 경우에도 뒤에 알아서 명사가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의미가 뭐냐면 얘도 기본적으로 뭐뭐를 넘어서서 그래서 넘어서는 이것도 이상 얼마나 오래로 쓰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묶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포인트는 뭐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포인트가 이거예요. 따다닥 during 이렇게 나오면은 답이 뭐가 될까요? 이렇게 나오면은 답이 오버가 돼야 될까요? 아니면 4가 돼야 될까요? 빈칸. 어떤 게 답일까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during은 전치사 뭐다요? 그렇죠. 답은 over. 오버가 정답입니다. 왜? 전치사이자 형용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버랑 포라고 하는 게 지금 빨간색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두 개가 같이 나왔다는 얘기는 오버가 정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됐나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굉장히 지금 요약을 해드린 거예요. 요거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또 해볼게요. 요거 after following. after랑 following 차이가 뭐겠어요? after랑 following 뭘까요? after랑 following 차이가 뭘까요? 맞지. 그런 거. 오케이, 조제. 애프터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전치사가 있을 것이고, 애프터라고 하는 게 접속사가 있는데, 이건 정확히 말하면 시간 접속사가 이렇게 있을 거고. 그죠? 이것도 좀 크니까 좀 줄여드릴게요. 요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는 following 같은 경우는, following 같은 경우도 전치사가 있고, following 같은 경우도 우리가 형용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좋으냐? 애프터 전치사 같은 경우는 뒤에 시점이 오죠. 시점이 오기 때문에 해석해서 보시면은 시점 이후로 이런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시간 접속사가 나오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절이 오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시점 이후로가 되는 건데 포인트가 뭐냐? 시간 접속사 뒤에는 완전한 절 말고 완전한 절의 함축 버전인 동사 ing가 올 수도 있어요. 이래도 해석은 이후로가 되죠. 이렇게 볼 수 있죠. 오케이. 맞아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following 같은 경우 전치사로 쓰이면은요, 동의어가 after가 전치사일 때랑 똑같아요. 그래서 해석이 이후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이나 뭐 이후라고 보시면 되고, 이유는 아까 이유가, 그죠? 헷갈릴 수 있겠네요. following 형용사일 때 동의어가 next. 그래서 얘는 뭐냐면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은 the following year 이 말과 같은 말이 뭐냐면 the next year.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내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정리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after랑 following 같은 경우도 앞에서 보셨던 그 for랑 over처럼 되게 중요해요. 이거 꼭 기억해서 외우셔야 될 단어예요. 요거 이해하셨어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따라올 만하세요? 괜찮으세요?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 외워주셔야 될 부분이고 어차피 여러분이 이제 어느 반에서 어느 학원에서 뭘 배우던 간에 이건 어차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문제 풀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거 요거 another와 other, another랑 other의 차이가 뭘까요? another랑 other. 저 되게 고생했었어요. 어렸을 때 이거 공부하는데 이거 진짜 어려웠어요. 전 이거 되게 어려웠었어요. 진짜. 차이점 아세요? another랑 other? 오케이.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잘 보세요. 영어에 another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에 other가 있어요. 그죠? another랑 other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형용사처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뒤에 뭐가 오냐면 얘는 단수명사가 와야 되고 얘는 복수명사가 와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another 더하기 단수명사를 한마디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another 더하기 단수명사.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런 건 영어에 없어요. 근데 이거 갖다 한마디로 하면 others라 그러죠. 맞죠? 이건 명사로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another랑 other에 있어서 일단 여기 중간 정리해드리면 뭐냐면은 중간 정리 잠깐 해드리면 another와 other의 차이점을 아시면 되고 맞죠? 그 다음에 other와 others의 차이점을 아시면 돼요. 이걸 여러분이 아시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차이점은 이거 같은 경우는 뒤에 단수 혹은 복수 맞죠? 얘 같은 경우는 명사 가능, 불가 가능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그거 궁금하시는구나. 그것도 참 알려드리면은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 저를 말씀드리면은 each other 같은 경우는 one another랑 달라요. 뭐가 되냐면은 얘 같은 each other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둘의 개념이고 one another 같은 경우는 셋 이상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친구 두 분이랑 그러니까 여러분이랑 친구랑 두 명이서 서로 이렇게 밥을 떠먹여주면은 이게 each other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세 명이서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막 이렇게 떠먹여주면 one another가 되는 거죠.
고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뭐 밥 떠먹여 주진 않겠죠, 서로. 뭐 징그러우니까. 근데 굳이 말하면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둘이서 이렇게 막 떠먹여 주면은 이치하던 거고, 셋이서 막 너 먹고, 넌 너 먹고, 나 먹고 막 이렇게 먹으면 원어너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또 이제 아시면 좋은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서로 막 이렇게 막, 이게 그죠? 막 먹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거 아시면 좋죠. others랑 the others랑 the other. 이것도 이제 제가 이거를 좀 잘 가르치는 편인 것 같은데,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자, 이거 차이점이 뭐죠, 이거? 이거 차이점 뭐예요? 이거 차이점 뭐죠? others랑 the others랑 the other 차이점. 얘는 other 뒤에다가 s 붙인 거고, 그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other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렇게 더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더에다가 other를 붙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가 뭐겠어요? 여기서 포인트가 이거죠. 딱 잘라 말씀드리면 더의 특징과 그죠? 그리고 s의 특징을 아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더를 붙이면 뭐가 되느냐? 마지막이 되죠. 그리고 s를 붙이면 뭐가 되죠? 여러 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거를 그냥 기억해 버리시면 다 맞추거든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뭐가 되겠어요? 여러 개. 얘도 여러 개. 얘는 뭐겠어요? 한 개. 맞죠? 그리고 얘는 뭐겠어요? 마지막 아님. 얘는 마지막 임. 마지막 임.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더랑 s를 구분하는 거 요게 핵심이에요. 요거. 이게 핵심이에요. 아셨죠? 요게 핵심이에요.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 이제 질문 드려보면은 여기 이제 막 뭐가 있는데 이거 이제 성함이 보이면 이제 실례니까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두 개 보이죠. 이렇게 두 개 보이죠. 이게 other예요, others예요? other예요, others. 이렇게 두 개 보이죠. other, others 중에 이게 몇 개예요, 몇 개? 이게 몇 개예요, 몇 개? other예요, others예요? others죠, others. 왜 others예요? 두 개니까. 맞죠? 그럼 일단은 우리가 s를 붙인다는 건 아셨어요. 그죠? 자, 이번엔 이게 the others예요? 아니면 그냥 others예요? 더를 붙여요, 말아요? 힌트를 드리면은 보세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이 아니에요. 하나가 더 있어요. 마지막이 아니에요. 마지막이 아니죠. 그럼 더를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이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others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또 해볼게. 이제 재밌죠? 한번 또 해볼게요. 잘 보세요. 자,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두 개가 있으면 뭐예요? other예요, others. 두 개가 있으면. s 붙여요, 안 붙여요? s 붙이잖아요, 그죠? 이 상태에서 보니까, 없어. 이게 마지막이야.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럼 others의 the others야. 마지막이 없어. 없다니까 진짜. 그럼 뭐가 되겠어요? the others가 되는 거죠. 맞죠? 또 해볼게요. 봐봐요. 하나. 하나인데, 없어. 마지막인데 하나야. 그럼 뭐겠어요? 마지막인데 달랑 하나야. 하나밖에 없어. 그럼 뭐가 되겠어요? 마지막인데 하나니까. 디아더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마지막인 거랑 S 붙이는 걸로 이해하는 거지 오렌지 그래가지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는 게 빨라요. 저도 해봤어 그거. 안 통해 그거 어차피. 오케이?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확실히 문법 알려드리니까 더 반응이 좋으시네. 문법을 해야 될까? 다음 달에 다. 문법이 좋으세요? 어휘가 좋으세요? 들었을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여러분이 필요하세요? 필요한 걸 해드릴게요. 문법이 좋아요? 어휘가 좋아요? 네, 맞아요. 명사를 쓸 수 있어요. 이거 다 명사를 쓸 수 있어요. 이거 전부 다 명사를 쓸 수 있어요. 아, 둘 다 도움이 되세요? 그럼 섞어야 되겠네, 어쩔 수 없이. 뭐, 둘 다 좋다는 것도 좋은 얘기죠. 뭐, 하나만 좋다는 얘기가 꼭 좋은 얘기는 아닐 수는 있죠. 문법, 오케이.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해드려야죠. 그러려고 하는 거고. 오케이, 좋아요. 이제 그 다음 것도 해볼게요. 요거. 이거 차이점 아세요? 모어된과 에즈에즈 차이점 아세요? 모어된과 에즈에즈?
이거 본 적은 있을 텐데. 여러분 as 사이에다가 형용사 넣는다고 배웠죠? as 사이에다 형용사 넣어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려드릴게. 보세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어, 비동사, more, 그 다음에 than, 대상. 그 다음에 주어, 완전한 절, more, than, 대상. 자, 그 다음에 주어, 비동사, as, 그 다음에 완전한 절, as 대상. 그죠? 이거 뭐 들어간지 아세요? 여기 가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일단 1단계는 이거예요. 이거랑 이거가 그리고 이거랑 이거가 세트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세트로 보셔야 돼요. 요거랑 요거를 갖다가 우리 세트로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럼 가운데 뭐 들어가지? 가운데 뭐 들어가죠? as는 둘 다 형용사. 오케이. 오케이,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넣는 거냐면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앞에 있는 내용 있죠?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보고서 이 가운데를 채워주는 거예요, 여기를. 그래서 색깔 이제 깔맞춤 해드리면은 뭐 이런 거죠, 뭐 이런 거, 이거 좋다, 이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보시면 요거에 대한 요거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 뭐 들어가겠어요? 여기 비동사 뒤에 뭐가 필요해요? 비동사 뒤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비동사 뒤에 비동사는 알지. 비동사 보호, 그렇죠? 보호라고 했으니까 뭐 형용사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얘는 뭐 들어가겠어요? 예, 완전한 절인데 다 나왔는데 완전한 절인데 문법상 필요가 없는데 이미 완전한데 그렇죠. 부사가 들어가야죠. 여기는 뭐 들어가겠어요? 여기 뭐 들어가겠어요? 여기 이거지 이거 그지 이거죠. 여기 뭐 들어가겠어요? 이거 들어가죠. 이게 다예요. 맞죠? 그럼 이제 예를 보여드릴게요. 예를 보여드릴게요. 아무거나 할게요. She is more than him. 가운데 뭐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형용사가 들어가야죠. 예컨대 뭘로 할까요? 뭘로 할까요? 뭘로 할까? 뷰티풀로 할까? 아무거나 할까? 이렇게? 뭐 뷰티풀? 대 힘은 좀 그렇다. Her mother 이렇게 할까요? 어머니보다 예쁜 딸 이럴 수도 있죠. 그럼 이제 보세요. She 뭐라 그럴까? runs 이걸로 할까요? 이게 지금 구조가 주어 자동사예요. 주어 자동사. 자, she runs as 그 다음에 as her classmate, her sister. 여기 뭐 들어가겠어요? 여기 가운데. 여기 뭐 들어가겠어요? 이게 이미 완전한 절이니까. 그렇죠. 부사가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여기 퀵클리 같은 거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어된이랑 as를 이렇게 묶는 거야. 그러니까 모어된이든 as든 이렇게 묶는 거야. 이렇게 묶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생쇼를 해드리면 뭐 이런 거지, 이런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일단 이렇게 이게 이제 모어된이라고 본다 보면은 이렇게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가운데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초록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쉽게 말하면은 요거 이렇게.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요거 퐁당퐁당 같은 거죠. 퐁당퐁당이라고 했을 때 퐁퐁과 당당. 이해졌죠? 퐁퐁당당. 실제로는 퐁당퐁당이 순서지만은 구조로 봤을 때는 퐁퐁과 당당이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그거 별로 어렵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요거 해볼까요? that과 what의 차이 아세요? that과 what의 차이? that과 what의 차이가 뭘까요? that과 what의 차이.
아세요? that과 what의 차이 알아요? 오케이, 적어 드릴까요? 오케이, that 이라는 게 있고요, that 이라는 게 있고요, what 이라는 게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that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that 뒤에 완전한 절이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what은 불완전한 절이 와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인식은 뭐냐면은요, 이 덩어리가 뭐가 되죠? 이 덩어리가 이게 하나의 덩어리로 묶이는 거 이렇게요. 괄호 쳐가지고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이 덩어리가 뭐게요? 이 덩어리가 가장 위에 거는 덩어리가 이게 명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얘는 덩어리가 형용사가 되는 거고 얘는 명사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앞에는 뭐가 올까요? 이 앞에는 뭐가 와야 명사나 형용사나 명사가 구실을 할까요? 타동사가 오는 거고 얘는 명사가 오는 거고 뭐 타동사가 오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 거냐면 이런 거죠. 보시면은 블라블라블라 블라블라블라 타동사 다다다다다닥 그 다음에 완전한 절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타동사 다다다다다닥 한 다음에 불완전한 절 이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명사 다다다다다닥 그 다음에 불완전한 절 이럴 수 있죠. 여기 이때 뭐 들어가야 돼요? 빈칸에 빈칸은 뭘까요? 빈칸은 얘도 빈칸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 that 여기는 what 여기는 that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그냥 그대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죠? 그래서 혹자가 이거를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혹자가 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은 이걸 갖다 이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는 거고 얘를 갖다가 관계 대명사절이라고 하는 거고 얘도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있는 요 포인트가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해도 되는데 이걸 사실은 굳이 몰라도 상관은 없다고 보거든요. 대신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이 어순이 중요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어순 자체를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좀 짤막짤막하게 외워주는 게 더 효과가 좋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보세요. 이게 나아요, 차라리. 여기까지 묶어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시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또 이것 한번 여쭤볼까요? 자, 그러면은 질문 드릴게요. 요거랑 요거 차이점 아시겠어요? 차이점 뭐죠? 위에 거랑 아래 거 차이점? 간단하게. 위에 거 뭐죠? 위에 거? 그렇죠. 명사 덩어리. 얘는 형용사 덩어리. 맞죠? 자, 그럼 이제 퀴즈 보세요. that 자, 이건 뭐죠? 이렇게 하면 이건 뭐예요? 아,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차이점 물어볼게요. 이건 뭐죠? 이렇게 나오면 뭐예요? 명사 덩어리.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형용사 덩어리. 이렇게 하면 명사. 이렇게 하면 형용사. 이렇게 하면 명사. 이렇게 하면 형용사. 명사, 형용사. 명사, 형용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거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유튜브 나중에 가셔가지고 유튜브 가서 파고다 박효준 검색하면은 맞죠? 거기에 맞아요. 거기에 짧은 강의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이 같이 보시면 돼요. 이거 가서 추가적으로도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이제 이해되셨죠? 대시랑 와 차이 좀 이해되셨어요? 괜찮아요 이거요?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는 완전한 절과 불완전한 절이 영어에 어떻게 있는지 아세요? 완전한 절? 완전한 절이라는 게 영어에 세 가지가 있고요. 총 세 가지. 불완전한 절이라는 건 총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시면 좋으냐? 완전한 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어, 타동사, 목적어 이게 대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어, 비동사,
타동사 ed, 즉 pp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주어 자동사. 이것도 완전한 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한 절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불완전한 절이라고 하는 게 첫 번째는 주어 타동사, 그 다음에 타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비동사, 그 다음에 타동사 pp, 그 다음에 자동사. 이만큼이 불완전한 절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절, 그렇죠. 하나씩 빠진 거예요. 하나씩 빠진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뭐가 빠진 거예요? 여기서는 목이 빠진 거죠. 여기선 뭐가 빠진 거죠? 여기선 주어가 빠진 거고,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주어가 빠진 거고, 맞죠? 여기선 뭐가 빠진 건 여기도 주어가 빠진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괄호가 다 빠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자, 오케이. 여기까지는 다 이해 괜찮으신 것 같은데 잘 따라오시네. 이 시간인데 10시인데도 이렇게 팔팔하게 따라오시네. 이런 학생들이 있네. RC 지루할 텐데 지루하지 않아요? 들을만 한가요? 지루하지 않아요? 되게 막 고리타분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시간에, 그죠? 왜 영감님이 나와가지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것 같고 막 괜히 그럴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 오케이. 이게 파고다 키쟁이님 거짓말 같은데. RC는 이게 본질을 얘기하면은 그냥 이게 어쩔 수 없이 진지해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뭐 어떻게 이걸 어떻게 이거 뭐 거짓말로 할 수도 없고. 그죠? 오케이. 좋아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어렵게 오셨으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바로 요거예요. who, whom, whose.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할게요. 자, 오늘의 마지막 레슨이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지금도 이미 잘하고 계시지만은 끝까지 초심 잃지 말고. who, whom, whose 차이점 뭔지 아세요? who, whom, whose? 자, 쉽게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사람, 웬만하면 사람이겠지만은 사람 모을 사물. 사람 뒤에 뭐가 올 수 있죠? 사람 뒤에 올 수 있는 거. 사람 뒤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who가 올 수도 있고, 사람 뒤에 whom이 올 수도 있죠. 그리고 사람 올 사물 뒤에 whose가 올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맞죠? 근데 이제 뭐가 다르냐면은, 오케이, 뭐가 다르냐면은 who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오는데 처음에 오는 게 동사 같은 게 와요. 그래서 동사부터 해서 불완전한 절이 완성이 돼야 되고, whom 같은 경우에는 명사부터 와서 이게 불완전한 절이 완성이 돼야 되고, whose 같은 경우에는 명사를 하나 찍고 그 다음에 그냥 불완전한 절이 오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드리면은 Michael who is tall, 맞죠? 또는 Michael whom we love, 그 다음에 Michael whose car is BMW, 이럴 수도 있고요. 그죠? 또는 이렇게 해서 보셨을 때, 조금만 더 할게요. 요거랑 이제 요거를 이제 묶어서 보시면 되는 거죠. 요걸 묶어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하나 더 본다면은 마이클을 딴 거 할까요? 뭘로 할까요? my dog, my house 이렇게 할까요? my house 좀 무상하다. my pen 이렇게 할까요? whose eraser, 그죠? is powerful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억지같이 들리겠죠. 이건 사실은 막 지어낸 건데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흰색 있죠. 흰색 포인트가 이거야. 흰색 덩어리, 흰색은 불완전한 절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흰색이 불완전한 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만큼. 이게 다 불완전한 절이라고 보시면 되니까, 다르게 말하면 여기 있는 이 덩어리 자체를, 펜이 있으면 좋은데 이럴 때, 그죠? 이 덩어리 자체를 갖다가 불완전한 절로 계산할 수 있으시면 돼요. 이 덩어리들 있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로 이제 흰색으로 세링해 드리면 되죠. 요거로 뻥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제 이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불완으로 보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불완으로. 이렇게 보이면 되는 거죠. 이걸 이제 혹자가 뭐라 그러냐면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뭐 주격
이것도 잠깐만 써드리면은 이런 거죠. 잠깐만 써드리면 여기서 뭐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죠 이렇게 말하는 거고, 이 같은 경우 목적격 관계 대명사죠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소유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절대 틀린 건 아닌데, 개인적으로는 이거를 외우는 게 그렇게 토익 시험 점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그냥 이 어순을 그냥 외우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아셨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별로 안 어렵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어순을 외우세요. 어순. 그게 제일 빨라요.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딱 내용을 정리할 거고요. 그죠? 추천 눌러주시면 좋고, 추천도 좀 눌러주시고, 팬클럽에도 좀 이렇게 이쪽에 있는 거, 요거 저기 가입을 좀 해주시고, 그쵸? 예, 그러면 저희가 또 힘나게 또 재밌게 할 수 있으니까. I like, 누가 제 이름 써주셨네? 누구시죠? 아이고, 누가 써주셨지? 읽어드리면 좋은데, 누가 써주셨어요? 뭐예요? 맥아보이님,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고요. 오케이. 자,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는 월요일 날 뵐 가능성이 높은데, 추후에 이제 저희가 공지를 또 드리는 걸로 하고요. 어쨌든 다음 주는 월요일 혹은 화요일 날 꼭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고, 오케이. 이 방송 다시 유튜브로 꼭 보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